강아지들도 우리의 사춘기처럼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특히 생후 7주일 때는 귀엽게 보일 수 있지만 3, 4개월까지 크고 나면 흔히 부르는 개춘기를 경험하게 되실 텐데요. 이때는 강아지가 모든 물건들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보호자는 물론 주변 사람의 손이나 팔다리, 옷까지 물게 되는데요. 며칠 되지 않은 강아지라면 무는 게 아프지도 않고 귀엽기만 하겠지만 그렇게 방치한다면 하루가 다르게 강도가 올라가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때문에 강아지 물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죠. 심각할 경우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나의 강아지지만 물건을 넘어서 사람까지 무는 건 그냥 넘어가서 안 되겠죠. 강아지가 성견이 되기 전 올바른 훈육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럼 강아지 무는 버릇은 어떻게 고칠까? 버려주면 되는 걸까요? 하지만 사실 버려주는 건 올바른 방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보다 쉽고 확실하게 강아지가 보호자의 신호를 읽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실천하시면 단숨에 강아지가 무는 버릇이 고쳐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가벼운 입질이 공격적 성향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아지가 하는 입질은 사실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어떤 놀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이나 화남같이 감정을 가진 입질은 공격적인 성향으로 발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짜증이나 화남에 의한 입질인지 아니면 장난스러운 입질인지를 보호자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이 강아지의 표정을 확인하는 겁니다. 장난스러운 입질은 강아지 표정이 온화하고 편안한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무표정의 얼굴이지만 입질을 하는 건 놀이의 신호에 가깝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얼굴 근육에 긴장이 많이 올라간 상태라면 좀 더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입술이 뒤로 당겨져 과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미간이 찌푸려져 있다면 공격적인 입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한다면 대처를 할 수 있어야겠죠. 의아하게도 놀라거나 소리를 지르는 건 오히려 강아지의 행동을 크게 만들기 때문에 침착하고 감정이 없는 태도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어진다는 건 강아지에게 있어 중요한 신호니까요. 이렇게 거절 신호의 핵심이 무감정한 태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입질하는 강아지를 고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강아지의 무는 힘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세게 문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파한다는 걸 직접 경험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함께 노는 과정에서 형성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 방법입니다. 장난치고 노는 동안은 강아지가 조금씩 보호자의 손을 물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 이건 놀이의 방식이므로 계속해서 신나게 놀아주세요. 그럼 흥분한 강아지는 점점 입질의 강도가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보호자가 느끼기에 이 정도면 다른 강아지나 사람을 볼 때 강도가 강한 편이라는 생각이 드실 때쯤 짧고 강한 비명을 질러주세요. 그리고 손이 다쳤다는 듯한 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강아지는 자신의 행동이 보호자를 다치게 했다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트라우마가 되는 건 아니니 안심하고 실천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소리치는 것이 큰 효과가 없었다면 단호한 목소리로 안 돼, 하지마와 같이 정색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밌게 놀아주시면서 강도가 높아질 때쯤 한 번씩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무는 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강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자주 사용한다면 강아지가 무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경고가 일어나는 강도를 알려주면서 강아지도 사람처럼 선을 지킬 수 있는 생명체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마저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땐 강아지를 처벌하지 마시고 무시하면서 자리를 비워주세요. 1분 정도만요. 강아지는 보호자가 나와 놀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슬퍼할 겁니다. 자리를 비울 정도로 잘못한 거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놀아주면 됩니다. 이전보다 온순해진 내 강아지의 입질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절하는 방법을 알게 됐으니 이제는 강아지가 입질하는 관심의 대상을 바꿔볼 차례입니다. 소파부터 식탁 다리까지 집의 인테리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갈간에는 습관을 가진 시기에 강아지가 있다면 장난감과 객검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장난감의 경우 강아지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정도의 움직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아지의 관심이 장난감으로 몰렸을 때 던지고 가져오는 과정을 반복해서 평소에도 장난감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터그 놀이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손이나 발을 물려고 하면 발의 움직임을 멈추시고 터그 장난감으로 강아지를 유혹하면 됩니다. 좌우로 요리조리 움직이는 장난감이 보호자의 손발보다 훨씬 재밌을 겁니다. 또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장난감이 주기적으로 생긴다면 강아지는 불필요한 곳에 입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겠죠. 이제 강아지의 무는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거절하는 신호를 전달하는 방법도 알게 되셨습니다. 강아지의 관심을 이동시켜서 개춘기에 넘치는 에너지를 올바르게 소비하는 것도 확인했는데요. 이제는 보호자와도 그리고 친구 강아지와도 안전하고 재밌게 놀 수 있는 강아지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거절의 신호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거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반려남 채널은 강아지와 고양이와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나의 강아지가 너무 귀엽거나 자신만의 훈련 방법이 있다면 주저 말고 반려남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